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특별 사면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모두 포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서 복역 중입니다. 형기가 1년 이상 남아있지만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최종 결정이 나오면요. 수감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사면 대상자에는 조국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자,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이 확정이 되면 곧바로 이 정계 복귀가 가능한 겁니까? 이 사면과 복권이 모두 돼야만 가능합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처럼 사면만 시키고 복권을 안 시킨 예가 있지만 정치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조 전 대표 역시 사면과 함께 복권, 그러니까 피선거권 회복까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단체장 출마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조 전 대표의 출마를 암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황인 겁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저는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그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한 좀 공식적인 사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자, 2021년 대선 후보 시절에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모두 3번을 사과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방금 들으신 내용이 2021년 12월 2일에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했던 사과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그간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다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라고 했었고, 또 당시 같은 달 4일에 전북 김제에서도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진보개혁 진영은 똑같은 잘못이라도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국민이 실망한다면 그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 또 당시 같은 날 6일에는 방송에 출연해서 조국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라면서 국민께서 내로남불적인 태도에 실망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민의 실망과 기대를 채우지 못한 건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라면서 재차 사과한 바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냥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그런 사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경중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거든요.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있다고 봐요.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냐,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다 왔냐, 양심범인가 사상범인가라고 하면서 하등의 이유가 없는 조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서둘러 사면을 감행하려는 이유는 결국에는 정치적인 보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당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준호 최고위원과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관례를 비춰봤을 때 취임 첫 해의 정치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당 내에서는 과거 이른바 조국 사태 때처럼 민심
민심과 괴리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빠른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정치인 사면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전용기 의원도 조 전 대표가 멸문지화당한 것을 빨리 회복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사면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는 윤미향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윤미향 전 의원도 포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의원은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했던 이력을 내세워서 2020년 4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후인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 전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면서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는데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인데 자, 그런데 또 이 후원금 관련 소송은 모두 끝난 것도 아니라고요? 후원금이 횡령됐다는 것이 유죄로 확인된 이후에 일부 후원자가 윤 전 의원과 정대협 등을 상대로 기부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보도로 알려진 얘기로는 법원에서는 1월 15일에 윤 전 의원 측에 반환된 횡령한 금액을 반환해줘라, 돌려줘라 이렇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 전 의원이 여기에 불복해서 계속해서 액수 또는 의무를 다투겠다라고 해서 재판으로 결국에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사면이라는 것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 특사의 취지라든가 이런 목적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뭐 경제 활성화라든가 국민 통합 이런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사면을 시켜줘야 되는 것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돈을 횡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은 데다가 국회의원 임기도 다 채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횡령 금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사면 요건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취지상 경제 사범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생계형 범죄 이런 것도 아니고 국민 통합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걸 복권을 시켜준다는 것이 사실상 더 의미가 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다시 부여해도 되는 것인가, 과연 그게 온당한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의문이 듭니다.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제외된 사람도 있습니다. 대북 송금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직접 사면 복권을 요청하고 나섰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